지리산 자연보호구역의 새벽 안개가 소나무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며 절벽 가장자리를 따라 신비로운 베일을 드리웠다. 이곳에서 하얀 말 무리가 숲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 이 지역에서 멸종되었던 이들이 국제 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보살핌의 결실인 이 프로젝트는 존중과 인내로서 고유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했다. 이 말들의 적응은 성공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마치 숲이 그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들의 존재는 지형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었다. 무리 중에서도 갓 태어난 한 마리의 만가지가 끝없는 호기심으로 눈에 띄었다. 백이라고 불리는 이 만가지는 산 정상의 눈처럼 하얗고 눈에는 순수하면서도 불안한 빛이 담겨 있었다. 지그재그로 뛰어다니며 벌레들을 주위에 깊게 관찰하고 때로는 그저 바람을 느끼기 위해 멈춰 서곤 했다. 그의 어미인 나리는 경계심이 강하면서도 인내심 있고 차분했으며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아버지인 수말 대호는 모든 말들에게 존경받았다. 산처럼 조용하고 절벽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강했다. 그날 아침 숲은 조화 속에 있었다. 자연의 소리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숨쉬는 것 같았다. 나리는 큰 나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고 대호는 바위 형태의 높은 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백이는 순간의 변덕에 정신이 팔려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금속 광택의 파란 나비였다. 매혹된 그는 무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비를 따라갔다. 숲은 좁은 길들과 뒤틀린 뿌리들, 그리고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황금빛으로 그를 맞아주었다. 벌레를 쫓는 도중 백이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밟았다. 드러난 뿌리 옆에 떨어진 황금빛 깃털이었다. 그는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수정처럼 맑은 시냇물이 돌들 사이로 구불구불 흐르는 공터에 도착했다. 물장난을 치고 있을 때 덤불 사이로 그림자들이 조용히 나타났다. 5마리의 하이에나 무리였다. 기회주의적인 포식자들이자 이 지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로 새로운 영역을 찾아 이주해온 것이었다. 정신이 팔린 백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의 깊은 눈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이 접근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달리는 것이었다. 순수한 본능, 움직이는 절망감이었다. 도주하는 동안 백이는 이끼로 덮인 통나무를 지나다가 미끄러졌다. 떨어지면서 돌에 새겨진 암각화들을 드러냈다. 말과 사자의 형상이 나란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에 살고 있던 이야기를 알아보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 나리는 숲의 갑작스러운 침묵을 느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고 새들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본 뒤 높은 음으로 울음소리를 냈다. 대답이 없자 아들을 찾아 나섰다. 대호는 확신에 차서 내려왔다. 보이지 않는 흔적들과 고대의 신호들에 이끌린 것이었다. 지의류로 덮인 자연재단을 지나며 그 앞에서 발굽으로 3번 땅을 쳤다. 고대의 의식으로 인간들조차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땅의 내장에서 살아있는 것이었다. 백이는 도망치다가 자신이 밟은 물뱀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놀라게 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하이에나들을 놀라게 했고 만가지에게 숨을 곳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몇 초를 주었다. 그는 작은 동굴에서 피신처를 찾았다. 그곳 벽면은 고대의 안료들로 덮여 있었다. 무리들, 고양이과 동물들, 나무들, 달과 천둥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던 에너지로 진동했고 이제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나무들 사이에서 고독한 형상이 나타났다. 백호, 황금빛 갈기를 가진 사자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였다. 몇 주 동안 보호구역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사냥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대적이고 지혜롭고 거의 인간적이었다.
백이를 보고 울부짖지 않았다. 하이에나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숲을 진동시켰다. 그의 몸이 완전히 나타났을 때 위험 있고 확고하게 만가지와 위협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폭력 없이, 단지 존재감만으로. 마치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합니다. 백호의 위험 있는 울음소리가 숲 전체를 울렸을 때 하이에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본능은 후퇴를 명령했다. 이 황금빛 갈기의 사자는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고 마치 이 땅의 고대 수호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백이는 동굴 안에서 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경외감이 더 컸다. 벽화의 색소들이 사자의 울음소리와 함께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말과 사자가 함께 그려진 고대 그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 순간 백이는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한편 무리가 접근하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고 나무십들이 날리며 땅이 진동했다. 나리는 아들의 흔적을 따라 불타는 마음으로 달렸다. 그녀의 목에 걸린 고대의 목걸이가 달리면서 리듬감 있게 흔들렸다. 그 목걸이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암말 지도자들의 유산이었고 황금빛 깃털 모양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대호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수말로서 그는 숲의 언어를 이해했다. 바위에 새겨진 고대 기호들, 바람의 방향 변화, 새들의 침묵, 모든 것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백호는 하이에나들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수천 년의 기억을 간직한 것처럼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구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운명의 실이 다시 엮이고 있는 것이었다. 동굴에서 나온 백이는 여전히 황금빛 깃털을 입에 물고 있었다. 백호를 보자 두려움 대신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사자는 천천히 만가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코를 맞댔다. 그 순간 두 동물 사이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흘렀다.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약속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나리가 공터에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아들이 거대한 사자와 평화롭게 마주서 있는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경계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성취였다. 백이가 어미에게 달려가자 나리는 그가 여전히 황금빛 깃털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졌다. 목걸이를 내려다보니 똑같은 깃털 모양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 전설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백호는 나리를 바라보았다. 두 시선이 만났을 때 침묵이 흘렀다. 대립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코끝으로 땅을 건드렸다. 경의의 표시였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의식이었다. 그때 대호가 도착했다. 긴장되어 있지만 절제된 모습이었다. 수말과 사자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두 종족의 지도자들 사이에 흐르는 고대의 존중이었다. 나무 위에서 한국 여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무십 위로 드론 하나가 떠다니며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포착할 수 없었다. 공터에는 신성한 침묵이 흘렀다. 내 동물이 이루는 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맴돌고 있었다. 고대 벽화 속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말무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백호는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의 역할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백이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리고 그때까지 서로를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사자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가족은 조용히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백이는 여전히 황금빛 깃털을 물고 있었고 나리는 자신의 목걸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느꼈다.
대호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고대의 예언이 그들의 아들을 통해 시작되고 있었다. 무리로 돌아온 후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다른 말들이 백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가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황금빛 깃털은 이제 나리의 목걸이 옆에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이 지리산을 은빛으로 물들였을 때 나리는 백이에게 들려준 적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다른 암말들이 잠든 사이 그녀는 아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백아, 나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오늘 만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줄 때가 왔구나. 나리는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목걸이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가문의 암말들이 이어받아온 것이란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지. 백이는 어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가만히 들었다. 옛날 옛적 이 산에는 말무리와 사자 가문이 함께 살았단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수호자들이었어. 함께 이 땅을 지키는 신성한 동맹이었지. 하지만 인간들이 와서 모든 것이 변했단다. 나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사자들은 먼저 사라졌고 우리도 결국 이 땅을 떠나야 했어. 하지만 떠나기 전 두 종족의 지도자들은 약속을 했단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백이는 오늘 본 벽화들이 떠올랐다. 말과 사자가 나란히 그려진 그 그림들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대호는 다른 수말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무리의 원로인 현명한 수말 서기가 말했다. 대호야, 오늘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서기의 눈에는 오랜 기억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황금빛 갈기를 가진 사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고대 약속이 깨어나는 신호라고 했다. 그리고 그 사자를 처음 만나는 만가지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했다. 대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만가지는 두 종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열쇠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과정에서 큰 시련이 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올랐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보호구역의 관리인인 이준호 박사였다. 그는 밤늦게 혼자서 말무리를 찾아왔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책을 들고 있었다. 준호는 말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드론이 기록한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자... 백호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던 존재예요. 그는 책을 펼쳤다. 이 책에는 이 지역의 고대 전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과 사자의 성스러운 동맹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저는 그것이 단순한 신화라고 생각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호가 나타난 것은 3년 전이었어요.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가 나타난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동식물들이 다시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백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그 만가지가 백호와 만났다는 것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가 떠난 후 무리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백이는 더 이상 단순한 만가지가 아니었다. 그는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 나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다. 고대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대호는 무리의 안전을 생각했다. 만약 백이가 정말로 예언 속의 만가지라면 그들은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꿈에서 백이는 다시 동굴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벽화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말들과 사자들이 함께 춤을 추고 하늘에서는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와 모든 것을 축복하고 있었다. 꿈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이 왔다. 잃어버린 조화를 되찾을 시간이. 백이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백이에게는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감각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졌다. 바람의 미세한 변화도 느낄 수 있었고 다른 동물들의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식물들이 그의 존재에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꽃들이 더욱 선명하게 피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백이에게 혼란만 가져다 주었다. 아직 어린 그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했다. 엄마, 나는 왜 다른 망가지들과 달라요? 백이가 나리에게 물었다. 나리는 아들의 고민을 이해했다. 백아, 특별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해.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란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늑대들의 울부짖음이었다. 지리산에는 늑대가 서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리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들은 백호의 등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생태계의 또 다른 결과였다. 대호는 즉시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 모두 중앙으로 모여라. 새끼들을 안쪽에 두고. 하지만 늑대 무리는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백이 주위로 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마치 그를 시험하려는 것 같았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인 회색 늑대가 백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적대감이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늑대가 입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백이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너는 정말로 예언 속의 만가지냐? 백이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늑대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함이 좋다. 하지만 네가 정말로 두 세계를 잇는 자라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무슨 시험이요? 용기의 시험이다. 네가 진정으로 다른 종족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늑대가 말을 마치자 숲 저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여우 한 마리가 함정에 빠져 있었다. 인간들이 설치한 불법 덫이었다. 저 여우를 구하는 것이 너의 시험이다. 늑대가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 주위에는 더 많은 함정이 있을 것이다. 백이는 두려웠다. 하지만 고통받는 여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 나리가 막으려 했지만 백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 돼, 백이. 너무 위험해. 나리가 외쳤다. 하지만 백이에게는 새로운 감각이 작동하고 있었다. 땅 밑에 숨겨진 함정들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안전한 길을 찾아 여우에게 다가갔다. 여우는 겁에 질려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백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는 이빨로 여우의 다리를 감싼 와이어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심하지 않았다. 여우가 자유로워지자 주위에 숨어있던 다른 동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토끼들, 다람쥐들, 심지어 멧돼지 가족까지도. 고마워요, 하얀 망가지. 여우가 감사의 인사를 했다. 늑대 우두머리가 백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네가 진정한 브리즈 메케림을 인정한다. 이제 우리도 너의 편이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백호가 바위 위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구나, 어린 친구야. 백호의 깊은 목소리가 백이의 마음에 직접 전해졌다. 첫 번째 시험이요? 그렇다.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오늘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다. 백호가 사라진 후 백이는 새로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 무리로 돌아왔다. 나리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깊어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준호 박사가 그날 밤 현장을 조사하러 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서로 다른 종족의 동물들이 평화롭게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태계의 균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백이라는 만가지가 그 중심에 있다. 이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백이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가장 큰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백이의 첫 번째 시험 통과 후 지리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 다른 종족들이 처음으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시작했다. 늑대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고 여우들은 말무리 근처에서 안전하게 놀았다. 심지어 까마귀들도 백이의 어깨에 앉아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의 환경부에서 이상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준호 박사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우려에 빠졌다. 이건 좋지 않은 소식이야. 준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들이 오면 모든 게 변할 거야. 그는 급히 말무리를 찾아갔다. 여러분,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할 거예요. 대호는 준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비록 말로 소통할 수는 없지만 감정은 충분히 전해졌다. 그날 밤 백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다. 어린 친구야, 시간이 촉박하다. 백호가 백이에게 말했다. 인간들이 오고 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없애려 한다. 백이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가 왔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백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네가 진정으로 두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백호가 천천히 설명했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약속을 했다. 만약 이 땅에 진정한 위기가 닥치면 말과 사자의 후예가 힘을 합쳐 모든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백이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위기가 지금인가요? 그렇다. 인간들이 가져올 변화는 이곳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네가 그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조사단의 리더인 김 교수는 이미 지리산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그의 팀은 최첨단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었다. 생체 추적기, 마취총, 이송용 차량들까지.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생태계 이상 현상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김 교수가 팀원들에게 말했다. 특히 그 하얀 만가지와 의문의 사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야 해요. 준호 박사는 이들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교수님, 이곳의 생태계는 매우 민감합니다. 성급한 개입은 오히려. 박사님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다. 백이는 그날 밤 악몽을 꾸었다. 철창 안에 갇힌 자신을 보았고 백호가 마취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다. 모든 동물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숲이 다시 적막에 빠지는 모습이었다. 꿈에서 깬 백이는 결심했다.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unclear했다. 다음 날 아침, 나리는 아들의 변화를 감지했다. 배가?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을, 이 숲을, 우리의 평화를. 나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배가, 너는 아직 어린 망가지야. 그런 큰 책임을 질 필요는. 하지만 엄마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때 숲 전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조사단이 도착한 것이었다. 모든 동물들이 긴장했다. 새들은 울음을 멈추고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다. 백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을 느꼈다. 늑대들, 여우들, 토끼들,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백호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어린 친구야.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가진 특별한 힘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백이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백이가 말했다. 제가 해보겠어요. 모든 걸 걸고 백호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진정한 기적을 보여줄 시간이다. 숲 전체가 숨죽이고 기다렸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곧 다가올 것이었다. 헬리콥터들이 착륙하자 지리산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김 교수와 그의 팀은 신속하게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다. 최첨단 레이더, 열감지 카메라, 그리고 다양한 포획 장비들이 순식간에 숲을 둘러쌌다. 목표물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기술자 중 한 명이 보고했다. 하얀 말 무리는 북쪽 계곡에,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형 고양이와 동물이 서쪽 능선에 있습니다.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우선 말무리부터 접근하자. 특히 그 어린 만가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 한편 백이는 무리와 함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공중을 맴도는 드론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숲의 모든 동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백이야, 우리 어떻게 하지? 여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백이가 답했다. 나리는 아들을 가까이 끌어안았다. 백아, 너무 무리하지 마. 네가 다치면 엄마, 괜찮을 거예요. 백호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때 조사팀이 나타났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무리에 접근했지만 손에는 마취총을 들고 있었다. 대호가 경고의 울음소리를 냈고 무리는 긴장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김 교수가 말했다. 단지 연구를 위해서.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발걸음마다 땅에서 작은 꽃들이 피어났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점 더 많은 꽃들이 그의 주위에 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뭐죠? 한 연구원이 당황하며 물었다. 김 교수는 경이로운 광경에 말을 잃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백이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더욱 풍성해졌다. 시들었던 나무잎들이 다시 푸르러지고 말라버린 시냇물이 다시 흘러기 시작했다. 그때 백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수많은 동물들이 따라왔다. 늑대들, 곰들, 사슴들, 새들. 지리산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었다. 조사팀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이런 광경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김 교수가 외쳤다. 백호가 백이 옆에 섰다. 두 존재가 나란히 서자 주위의 공기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고대 벽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준호 박사가 조사팀을 향해 외쳤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기적입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여전히 과학적 접근을 고집했다. 아니다. 이런 현상에는 분명 과학적 설명이 있을 것이다. 표본을 채취해야. 그가 마취총을 들어 올리는 순간 숲 전체가 진동했다.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울음소리를 냈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번쩍였다. 백이는 자신 안의 힘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친구들을 보호하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숲을 지켜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만해요. 백이가 외쳤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언어로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말이 인간의 말을 한 것이다. 저희는 적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죠? 김 교수는 충격에 빠졌다. 마취총을 떨어뜨렸다. 이럴 수가. 백이가 계속 말했다. 저희 조상들은 이곳에서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인간들과도 함께 살았고요.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친구 말이 맞다. 우리는 이 땅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호도 인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의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사팀 전체가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더 이상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백이는 교수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코로 그의 손을 건드렸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곳을 지켜나가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두려움이 경이로움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분리가 하나됨으로 바뀌었다. 진정한 조화의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지리산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되었다. 김 교수와 그의 조사팀은 포획 장비들을 모두 철수하고 대신 보호와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이와 백호,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의 협력해 이루어졌다. 믿을 수 없어요, 교수님. 한 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동물들이 직접 우리에게 생태계에 대해 가르쳐 주다니.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찰만 했을 뿐, 정작 그들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연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백이는 이제 지리산의 공식적인 대사가 되었다. 인간들과 동물들 사이의 소통을 돕는 특별한 역할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연구진들과 만나 숲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의 필요를 조율했다. 오늘 늑대들이 말하기를 동쪽 계곡에 새로운 샘이 생겼다고 해요. 백이가 준호 박사에게 말했다. 그리고 곰 가족들이 겨울잠 준비를 위해 조금 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대요. 준호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기록했다. 정말 놀라워요, 백이.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 숲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리는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그리움을 느꼈다. 더 이상 자신만의 어린 만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백이의 운명이었고 그는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백이가 나리의 마음을 읽었다. 저는 여전히 엄마의 아들이에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많은 가족들이 생긴 것뿐이에요. 대호도 변했다. 예전처럼 항상 경계하고 보호하는 역할에서 이제는 다양한 종족들의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모든 동물들에게 귀중한 자산이었다. 백호는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 있었다. 그는 필요할 때만 나타나 조언을 주고 다시 숲 깊은 곳으로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존재는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을 주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리산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 평화를 이룬 숲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많은 연구자들과 환경 보호론자들이 이곳을 방문했고 백이는 그들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의 가족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어느 가을날, 백이는 처음으로 백호와 함께 그 신비로운 동굴을 다시 방문했다. 벽화들은 이제 더욱 선명해져 있었고 새로운 그림들도 추가되어 있었다. 인간과 동물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군요. 백이가 감탄했다. 그렇다. 백호가 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너의 진짜 사명이 시작된다. 진짜 사명이요? 이 조화를 다른 곳으로도 퍼뜨리는 것이다. 지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백이의 눈이 빛났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겨울, 백이는 자신의 첫 번째 새끼를 낳았다. 작고 하얀 암망가지였다. 그 아이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꽃들이 그녀 주위에서 피어났고 새들이 그녀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백이가 물었다. 나리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희망이라는 뜻의 소망이는 어떨까? 완벽해요, 엄마. 준호 박사는 자신의 연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지리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과학적 현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종족들이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백이와 백호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조화의 가능성이다. 우리 인간들도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후,
지리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백이의 숲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과의 조화를 배웠다. 백이는 이제 성숙한 수말이 되었다. 그의 아이들도 하나씩 태어나 각자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소망이는 치유의 능력을, 둘째 기쁨이는 식물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셋째 평화는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봄날, 백호가 마지막으로 백이를 찾아왔다.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다. 백호가 말했다. 너와 내 가족이 이 땅의 새로운 수호자들이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들이 많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나타날 것이다. 백호가 사라진 후 백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지리산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평화롭게 흐르는 강, 푸르른 숲, 그리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사는 모든 생명체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친애하는 여러분, 백이와 백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한 특별 재생 목록을 왼쪽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들려주세요.